절대로 시세보다 너무 싼 집은 계약하지 마세요. 제 친구 서연이는 재개발 구역에 아주 싸고 낡은 원룸 빌라를 구했습니다. 입주 첫날 빌라 입구의 할머니가 서연이를 보고 뒷걸음질 쳤어요. 아가씨 목이 다 꺾여서 뱅글뱅글 도네. 기분이 나빴지만 무시하고 집으로 남자친구를 불렀죠. 집에서 놀던 남자친구가 정색을 했대요. 너 아까부터 물병을 왜 그렇게 돌려? 정신을 차려보니 페트병이 뭉개질 정도로 비틀려 있었죠. 그때였어요. 방문 손잡이가 엿가락처럼 꽈배기로 뒤틀리고 있었어요. 단단한 쇠가 종이처럼 구겨지는 걸 보고 둘은 미친 듯이 도망쳤죠. 근데 서연이는 아직 그 집에 살아요. 당장 갈 곳이 없거든요. 요즘은 더 혼자 이것저것 비틀어요. 혹시 그 집에 귀신에 씌인 걸까요? 지하철에서 귀신 본 적 있어? 무조건 모르는 척해. 야근하고 막차를 탔는데 닫혀있던 역화문이 스르르 열리더니 어떤 여자가 비틀거리면서 걸어왔어. 근데 좀 이상해. 앉아있는 승객들 얼굴에 코를 박고 킁킁 냄새를 맡는 거야. 아니네. 하면서 말이지. 점점 내 쪽으로 오는데 본능적으로 느껴졌어. 눈 마주치면 잡혀간다. 나는 필사적으로 귀신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어. 결국 내 앞에 멈춘 여자는 나를 관찰하더니 내가 반응이 없으니 포기하고는 다시 옆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지. 내가 내릴 역에 안내방송이 흘러나왔고 나는 안심했어. 살았다. 빨리 집에 가야지. 그리곤 역에 도착했지. 근데 그 여자가 어느샌가 문 한가운데 떡하니 서서 나도 모르게 눈치를 보면서 슬쩍 피하며 지하철에서 내렸어. 그리고 승강장으로 향하는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 역시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 여자는 내 손목을 꽉 잡고서는 놓아주지 않았어. 내가 그걸 왜 피하려고 했을까? 죽은 사람이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를 수 있을까? 친구가 급한 일이 있다며 우리 집에서 나갔어. 야, 나 먼저 간다. 나중에 봐. 하곤 문도 안 닫고 나가더라. 현관문을 닫고 잠시 후에 깨달았어. 현관 옆에 개 헬멧이 덩그러니 놓여 있는 거야. 어? 야! 너 헬멧! 창밖을 보니까 이미 오토바이는 출발했더라고. 뭐 금방 알아차리고 돌아오겠지. 그렇게 10분쯤 지났나?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 여보세요? 민수 친구분 되시나요? 민수 씨가 방금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직사했습니다. 헬멧을 안 써서 머리가. 그 순간이었어. 우리 집 도어락 소리가 들리는 거야. 비밀번호를 정확하게 누르고 있었어. 문이 열리고 누군가가 들어왔어. 그 사람은 헬멧을 향해 손을 뻗고 내 헬멧 이거 이제 못 쓰려나? 라고 했는데 그 친구의 목 위에는 반쯤 없어진 듯한 머리가. 절대로 없는 귀신 이야기를 지어내지 마.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서 술을 마셨어. 분위기가 처지길래 내가 뻥을 좀 쳤지. 야, 저기 편의점 앞 전봇대 알지? 거기 근처에서 여자가 온몸이 타 죽었대. 그래서 밤만 되면 타는 냄새가 난다더라. 애들이 무서워하는 걸 보고 신나서 떠들고 집에 갔는데 하필 그 편의점 앞 전봇대를 지나가게 된 거야. 근데 진짜 어떤 여자가 서 있더라고. 이 추운 날씨에 얇은 미니스커트만 입고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려는데 저기요. 하고는 여자가 나를 불렀어. 이 근처에서 타는 냄새 안 나요? 나는 순간 소름이 돋아서 네? 아니요? 전 모르겠는데요. 하고 급하게 발걸음을 옮겼어. 그때 뒤에서 여자가 다시 묻더라. 이상하다. 아까 네가 친구들한테 나한테 냄새 난다고 했잖아. 뒤를 돌아보니까 여자의 하얀 블라우스 위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 살이 지글지글 끓는 소리와 함께. 이 냄새 맞지? 야간 드라이브 중엔 절대 함부로 멈추지 마. 여자친구랑 강원도 놀러 갔다가 서울로 올라오는 길이었어. 차 막히는 게 싫어서 새벽에 미시령 옛길로 굽이굽이 내려오고 있었지. 가로등 하나 없고 안개는 자욱한데 갑자기 조수석에서 자던 여자친구가 비명을 지르는 거야. 오빠 서! 멈춰! 당장 멈춰! 나는 너무 놀라서 급브레이크를 밟았지. 왜 그래? 뭐 튀어나왔어? 고라냐? 내가 놀라서 물으니까 여자친구가 덜덜 떨면서 창밖을 가리키는 거야. 아니, 갑자기 질척거리고 기다란 다리가 도로 한가운데 서 있었어. 나는 앞을 보았지만 아무것도 없었어. 아무것도 없는데? 잘못 본 거 아니야? 그러자 여자친구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천천히 고개를 들어서 차 천장을 쳐다보더라고. 오빠, 저 괴물. 키가 5m는 될 것 같아. 그 순간 나도 보이기 시작했어. 차 썬루프 위에서 얼굴인지 모를 괴물이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어. 아마 우린 이미 잡아먹힌 거겠지? 절대 호기심에 빈 가게 안을 들여다보지 마. 홍대 뒷골목에 가망에서 불이 꺼진 빈 가게가 있었어. 오빠 여기 느낌이 세한데? 문 열려있나 볼까? 소연이가 희죽 웃으면서 가게 문 앞으로 다가가는 거야. 아, 하지마. 빨리 가자니까. 나는 평소 겁이 많아서 이런 거 정말 질색이었거든. 그때 마침 내 폰으로 친구한테 전화가 와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전화를 받았지. 지금 가는 중이야. 딱 5초 정도? 정말 잠깐이었어. 갑자기 소연이가 혼자 중얼중얼 거리길래 뭐지 싶어서 뒤돌아보니까 소연이가 문을 만지다 말고 그냥 가더라고. 문 잠겨있네. 그냥 가자. 그렇게 안심하고
친구가 있는 술집으로 향했지. 근데 소연이한테 전화가 오는 거야. 내 앞에 소연이가 있는데 나는 덜덜 떨면서 전화를 받았어. 오빠 나 놔두고 어디 갔어? 문이 안 열려. 나 갇혔다고. 그 소리를 들었는지 앞에 있던 소연이가 뒤를 돌아서 내 손을 잡는 거야. 나도 모르게 살며시 쥐게 되었지. 그 손이 엄청 기괴하고 차가웠어. 알아보려네. 내 진짜 소연이는 어떻게 되는 걸까? 함부로 흉가 체험하지 마라 진짜. 소연이랑 흉가 체험을 갔다가 별일 없이 돌아오는 길이었어. 근데 운전 중에 찰컥하는 소리가 나더니 뒷유리에 끈적거리는 검은 덩어리 같은 게 찰싹 달라붙어 있는 거야. 수십 개의 눈알을 굴리면서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어. 난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꾹 참았어. 내가 당황하면 조수석에 탄 소연이까지 위험해질 테니까 식은땀을 흘리며 겨우 소연이네 집 앞에 도착했어. 소연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차에서 내렸지. 오빠 태워줘서 고마워. 조심해서 가. 소연이를 보내고 다시 떨리는 마음으로 백미러를 확인했어. 제발 없어라. 사라졌더라고. 그 끔찍한 눈알 덩어리가 감쪽같이 없어진 거야. 난 그제야 안심하고 집으로 돌아가 꿀잠을 잤지. 그런데 다음날 경찰한테 전화가 왔어. 소연이가 집에 안 들어왔다는 거야. 결국 실종된 개가 발견된 곳은 우리가 갔던 그 흉가였어. 소연이는 혼자 허공을 보며 서 있었는데 글쎄 입안에 어제 내 차 뒷유리에 붙어있던 그 눈알들이 소연이 입안 가득 들어차 있었어. 사람들은 높은 곳에 살면 오히려 더 안전할 거라고 착각하지. 안개가 자욱한 날이었어. 지은이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지. 그때 창문 너머로 태풍이 온 듯한 요란한 소리가 났어. 지은이는 무슨 일인가 싶어 창문에 다가갔어. 이게 뭐야? 안개가 걷히면서 그 존재의 실체가 드러났어. 그것은 허공에 떠 있는 게 아니었어. 처음엔 정말 천둥벼락이라도 오려나 생각했는데 거대한 크리처가 집 창문에 손을 대고 바라보고 있는 거야. 지은이의 집은 20층이었거든. 그 괴물의 크기가 가늠도 되지 않았대. 근데 하필 왜 지은이의 집을 그렇게 보고 있었을까? 정말 기괴하게 생겨서 얼굴에 세로로 찢어진 거대한 구멍이 하나 있었지. 괴물이 공간이 구겨지듯 꿈틀거리며 속삭이듯 말했어. 도망칠 곳은 없었어. 거대한 손이 유리를 종이처럼 찍고 들어와 거실을 꽉 채워버렸으니까. 지은이는 마치 알고 있었다는 듯이 앉아있었대. 그리곤 거대한 손가락이 그녀를 집어들었어. 다음날 경찰이 문을 열었을 때 지은이는 사라지고 없었어. 바닥엔 그녀가 입고 있던 잠옷만 마치 허물처럼 남겨져 있었을 뿐이야. 내 얘기 좀 들어봐. 장례식장 같은 예식장에서 촬영을 했어. 얼마 전 서울의 한 예식장에서 촬영을 할 때였지. 신랑을 중심으로 이래저래 스냅샷을 많이 찍었어. 그런데 식중에 갑자기 꼬마 하나가 툭 튀어나오더니 신랑을 뚫어져라 쳐다보는 거야. 처음엔 다들 웃었지만 오래 있으니까 웅성거리기 시작했지. 그때 아이의 엄마인지 누군지 모를 사람이 아이를 데려가기는커녕 눈을 획 가려버리더라고. 이해할 수 없었어. 그렇게 어찌저찌 결혼식을 마치고 나는 작업실로 돌아와 사진들의 후작업을 시작했어. 그렇게 사진들을 보던 중 한 사진에 눈이 갔어. 신랑 목을 조르는 여자의 손이 찍힌 사진. 이 여자는 누구일까? 어떤 사연을 가지고 있길래 결혼식에 나타난 걸까? 그래서 꼬마아이가 그렇게 쳐다본 걸까? 어떻게 생각해? 내 친구는 벽지 속으로 잡아먹힌 걸까? 보증금 300에 월세 10. 우리는 정말 싼 맛에 좋다구나 하고 반지하에 같이 살게 되었어. 그리곤 며칠이 지나자 곰팡이가 피더라. 싼 게 비지떡이라고 무척 허탈했지. 근데 며칠이 지날수록 그 자국이 선명해지더라고. 그 자국 중에 하나가 손바닥 자국같이 보여서 내 친구한테 네가 했냐고 물어도 자기가 왜 이딴 짓을 해야 하냐고 되묻더라고. 난 할 말이 없었지. 그렇게 한 개의 손바닥은 대여섯 개가 되더니 이젠 헤아릴 수도 없을 만큼 늘어버렸어. 마치 이 집에서 얼른 나가라는 듯 말이야. 하루하루 미친 듯이 늘어만 가는 손바닥이었지만 별수가 있어야지. 우리는 오갈 데도 없는 백수였는걸. 그렇게 버티다가 결국 사달이 나고야 말았어. 새벽에 친구의 비명소리가 들려 잠에서 깨었더니 녀석이 벽지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더라. 살려줘 살려달라고 하는데 나는 바로 도망쳤어. 너무 무서웠거든. 그 뒤론 그 집 근처에도 안 갔어. 한 번씩 꿈에서 그 녀석이 나타나서 나를 벽지 속으로 끌어당기곤 해. 나도 언젠간 저 벽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는 걸까? 벽 속의 눈알이 나를 매일 지켜보고 있어. 서울에 처음 올라와서 구한 방은 보증금 없는 월세 20짜리의 고시원이었어. 너무 싸서 정말 좋았지. 그냥 딱 잠 잘 곳으로만 생각하면 이만한 곳이 없었지. 근데 어느 날부터 벽에서 자꾸 소리가 나는 거야. 소리가 나는 쪽을 보니까 작은 구멍이 하나 나 있길래 예전에 살던 사람이 못으로 뚫었나 생각했지. 그 이후로 계속 손으로 벽을 긁는 듯한 소리가 매일 밤 지속됐어. 난 도저히 못 버텼어. 한동안 친구 집에서 지냈지. 그리곤 다시 돌아왔는데 구멍의 크기가 커져 있었어. 그래서 그곳을 들여다봤더니 무슨 괴물의 내장같이 빨갛게 충혈된 것이 보였어. 난 바로 도망쳤고 다시 갈 용기가 안 났지만 짐을 가지러 가기 위해 며칠 후에 다시 그 고시원에 들어갔어. 그리고 나는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지. 그 구멍은 굉장히 커져서 커다란 눈이 나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거든. 신기 있는 나쁜 년, 지은이 이야기. 지은이랑 실컷 놀고 지하철을 탔어. 다리가 너무 아파서 바로 자리에 앉았지. 그러자마자 갑자기
지은이가 나를 뚫어져라 쳐다보더니 갑자기 혼자서 막 처먹기 시작하는 거야. 진짜 쪽팔리게. 난 멍하니 쳐다봤지. 미친년이 또 왜 이래. 아니 그게 글쎄 있잖아. 자꾸 그러면서 뜸들이는 거야. 그러더니 너 귀신이 앉았어. 나는 놀래서 뭐? 하고 쳐다봤더니 걔가 하는 말이 무거워. 그래. 존나 웃기지 않냐? 나는 황당했지. 잠시 멍해 있다가 때마침 역에 바로 도착해서 그냥 졸라게 뛰어서 내렸어. 무서우면서도 짜증나더라. 하필 나를 깔고 앉아 지금. 아, 배 아파. 깊은 밤에 이 여자애가 말을 걸면 그대로 무시하는 게 좋을 거야. 친구들이랑 펜션에 놀러 갔다가 술이 떨어져서 혼자 편의점에 들렸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어. 달빛에 의지해서 어둑어둑한 길을 걷는데 갑자기 어떤 여자애가 말을 걸더라. 오빠 어디 가세요? 그래서 나는 그쪽으로 고개를 돌리고서 편의점 다녀왔는데 라고 했지. 그랬더니 그 아이가 갑자기 곧 그쪽으로 갈 테니 기다려요. 하더라고. 나는 술도 좀 취해서 알딸딸한 상태였던 터라 그래 뭐 하고 기다렸어. 근데 한 3분 정도를 기다려도 애가 나타나질 않아. 아이 귀신에 홀렸나 보다 하고 그냥 제 갈 길 가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 저 높은 벽을 어떻게 탄 거지? 하고 도망쳐야겠다고 생각한 순간 나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 그 여자애가 벽 옆에 서서 머리 하나가 아직 덜 내려왔네? 그러면서 깔깔 웃어대는데 무섭고 놀랐지만 술에 취해서 그랬는지 그냥 무시하고 가야겠다 싶더라고. 몇 발자국 가니까 또 튀어나오더라. 오빠, 나랑 같이 놀래요? 지은이는 전화로도 귀신이 보이는 걸까? 후배 지은이랑 오랜만에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 신기가 있어서 귀신 볼 때는 되게 무서운데 평소에는 좋은 애거든. 갑자기 걔가 정색을 하더니 오빠 현관. 이러는 거야. 아 시작된 건가 싶어서 나는 슬쩍 현관 쪽을 쳐다보면서 그쪽으로 향했지. 아무것도 없는데? 너 또 나 겁주려는 거지? 나는 살짝 긴장했지만 얘가 나를 놀리나 싶었거든. 근데 정말 현관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 근데 또 움직인다. 이러는 거야. 사람 미치겠더라고. 신발장. 이러면서 이동하고 있다는 걸 일일이 알려주더라. 나는 점점 쫄리기 시작했지. 네,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하니까 지은이가 말했어. 아 안 되겠다. 나는 그대로 굳고 말았지. 뒤에서 서늘함이 느껴지더니 바로 뒤. 아니 저기 지은아. 지은아? 혼자 있는 집에 귀신이 들이닥쳤어. 밤늦게까지 유튜브를 보면서 혼자 희각거리고 있었어. 토요일 저녁엔 당연하잖아. 근데 아까부터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거야. 집에는 또 나 혼자라서 괜스레 너무 무섭더라고. 거기다 방에는 습기도 많아서 기분도 약간 음침해지고 그랬거든. 그러다 화장실을 다녀오고 거실 베란다 창문에서 갑자기 커다란 소리가 나는 거야. 창문에 손자국이 찍혀 있었어. 게다가 바깥에서 찍힌 게 아니라 우리 집 안에서 찍힌 자국이었어. 너무 무서워서 내 방으로 후다닥 뛰어갔지. 그리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 안절부절하고 있는데 갑자기 휴대폰으로 물이 툭 떨어지더라. 뭐야 물이 새나? 말이 안 되는데 하고 천장을 올려봤지. 거미 같은 남자 귀신이 매달려서는 나에게 점점 다가오고 있었어. 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귀신의 집에 배달을 했나봐. 마지막 배달을 가던 길이었어. 길이 어찌나 정글 같은지 이런 곳에 집이 있나 싶더라고. 갔더니 다 쓰러져가는 허름한 집이 있긴 했어. 무서워서 도망치고 싶었는데 일단 배달은 해야 하니까. 문도 완전 옛날 집이야. 계세요? 아무도 안 계시나요? 반응이 없길래 나는 안으로 들어갔지. 누군가의 시선이 살짝 느껴지긴 했지만 그냥 빨리 갖다 드리고 가야겠다 싶었어. 방 쪽으로 들어가서 저 배달 왔는데 현금 결제 맞으시죠? 하고 물었어. 돈은 받아야 하니까. 문 밑에서 이상한 손이 툭 튀어나오더니 돈을 주고 사라지더라. 근데 보니까 무슨 장난감 달러 지폐인 거야. 개빡쳤는데 갑자기 안에서 쩝쩝대는 먹는 소리가 나더라고. 문틈으로 봤더니 나를 보면서 뭐라 씨부리더라. 나는 바로 도망쳤고 며칠 뒤에 궁금해서 가봤더니 그 집은 다 타고 없어져 있었어. 내가 꿈이랑 착각하는 걸까? 죽은 자에게서 전화가 걸려와. 학원 원장님이 해주신 이야기야. 한날 복도에서 애들이 그러더래. 야야 들었어? 사거리 공중전화에서 귀신이 전화를 걸어온대. 원장님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지. 그 사거리 공중전화 앞은 따님이 15년 전에 교통사고로 죽은 장소거든. 딱 그날이 아이의 생일날이었대. 혹시나 자기에게도 전화가 올까 싶어서 오매불망 기다리셨는데 정말 때마침 전화가 왔대. 갸냘픈 목소리로 보고 싶어. 라고 하더래. 원장님은 정말 장난 전화라도 좋으니 딸이었으면 좋겠다 하고 우셨대. 그렇게 전화를 끊고 바로 밖으로 뛰어가셨어. 갑자기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엄청 뛰어가셨대. 그렇게 도착한 공중전화 박스에는 아무도 없었어. 그 자리에 앉아서 하염없이 눈물을 쏟으셨대. 원장님의 따님은 아직 여길 떠돌고 있는 걸까? 귀신이 널 의심하는 것 같은데? 학교를 마치고 공원을 지나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 벤치에 이상한 아저씨가 가만히 앉아서는 나를 뚫어져라 쳐다보는 거야. 눈을 마주치고 말았지. 무서운 느낌에 빨리 걸어서 집으로 향했어. 엘리베이터에 올랐고 우리 집 층에 버튼을 눌렀어. 그런데 이상하게 주변이 쎄한 거야. 두리번거리고선 나는 보고 말았어. 공원에 그 남자가 또 나를 바라보며 서 있었어. 때마침 내가 내릴 층에 도착했고 나는 미친 듯이 도망갔어. 후다닥 집에 들어와서 숨을 골랐는데 언니가 그러는 거야. 너 또 뭐 끌고 왔구나? 자기를 죽인 범인 찾는다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붙어 다니는 놈이야. 언니 말만 하지 말고 어떻게 좀 해줄래? 이런 저주받은 집은 처음이야.
5년 동안 연락이 없던 사촌 언니한테 연락이 왔어. 간만에 만나자면서 나를 집으로 불렀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서늘한 기운이 느껴지더니 집안 가득히 차가운 공기가 서려있는 듯 했어. 언니가 나를 거실로 안내했고 그 자리에서 바로 기절할 뻔했어. 정말 무서웠거든. 그런 건 처음이었어. 소파를 주변으로 귀신이 몇십 명이나 몰려있는 거야. 가만히 눈도 깜빡이지 않고 다들 나를 쳐다보는데 여기서 당장 나가야 한다는 마음에 뒷걸음질을 치다가 언니가 주방에서 말을 걸었어. 조금만 기다려. 금방 밥 해줄 테니까 다 같이 먹어야지. 그치? 다 같이 먹어야 한다고? 뭔가 잘못된 것을 느끼고 오싹한 기분에 뒤를 돌아봤더니 수십, 아니 수백 명 같아 보이는 귀신들이 점점 이쪽으로 기어오고 있었어. 나는 언니에게 급한 약속이 생각났다며 그대로 도망쳤지. 도망치면서 살짝 뒤돌아봤을 때 열려있는 문틈으로 언니가 귀신들과 즐거워하는 모습이 보였지.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우리 사촌 언니가 맞았던 건지 잘 모르겠어. 분명 할머니가 우릴 구해주신 거야. 태풍으로 불어난 물 때문인지 한 할머니가 계곡에 휩쓸려가고 있었어. 어떻게든 구하려고 우리는 필사적이었지. 내가 손을 맞잡았지만 미끌리는 바람에 그대로 놓치고 말았어. 할머니는 그대로 떠내려 가셨고 구하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나는 울기만 했지. 펜션에 돌아와서도 우리는 계속 침울해 있었어. 눈앞에서 그런 광경을 본다면 시간은 새벽 2시가 되었고 세차게 비는 내리는데 우리는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였기에 그냥 이대로 죽치고만 있었지. 그러다 갑자기 번개가 치고 창문이 덜컥 열리더니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났어. 우리는 모두 혼비백산해서 소리만 막 지르고 있었고 그 순간 누가 그러더라. 창문에 누가 있어. 여긴 2층인데 뭔 개소린가 싶었지. 정말 누가 왔었던 걸까. 거짓말처럼 창문에 손바닥 자국이 있는 거야. 우린 다 공포에 질려서 펜션 밖으로 뛰쳐나갔어. 모두가 튀어나오자마자 펜션은 바로 산사태로 쓸려 내려가 버렸어. 이거 할머니가 구해준 거 아닐까? 오빠는 귀신에 홀렸던 거야. 동아리 사람들이랑 흉가 체험을 하고 돌아가는 길에 태워주는 선배 오빠가 갑자기 화를 막 내더라고.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이딴 곳을 왜 그렇게 가자고 한 거야? 하면서 혼자 엄청 씩씩대는 거야. 도로에는 우리 둘뿐인데. 나는 당황했지만 괜히 말 걸기 싫어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 오빠는 갑자기 표정이 굳어지더니 갑자기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어. 야, 이거 너가 한 거지? 손바닥 자국 뭐야? 이거 더럽게 짜증나네 진짜. 나는 점점 무서워지기 시작했고 전화는 더 길어졌어. 운전 중에 계속 이러다가 사고가 날 것 같았지. 그리곤 진짜 빨간 손바닥 자국이 나에게도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 순간 여기저기서 손바닥 자국이 생기기 시작했고 나는 두려움에 미쳐버릴 것 같았어. 분명 귀신이 우릴 따라온 거야. 아니, 오빠가 귀신에 씌인 건가? 그리곤 사고가 났어. 아주 큰 사고였어. 그 큰 사고에도 손바닥은 온전히 남아있었어. 정신을 차려보니 나는 꿈을 꾸고 있었지. 꿈과는 정반대로 오빠는 굉장히 즐거워 보였어. 정말 다행이다. 거울 속에 또 다른 내가 있어. 간호사 친구인 민지가 야근 중에 겪은 일이야.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거울을 보면서 머리를 정리하고 있었대. 근데 갑자기 중간에서 멈추더니 돌아봐도 아무도 없었다는 거야. 누가 장난치나 싶어 살짝 짜증이 났지만 바로 닫힌 버튼을 누르고 다시 거울을 봤는데 등골이 서늘해졌어. 거울 속에 민지가 입이 찢어져라 섬뜩하게 웃고 있었다는 거야. 거울에서 튀어나올 것 같이 기괴하게 움직이더니 기다려! 라고 그러더래. 민지는 도망치고 싶었지만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었대. 여기저기서 알 수 없는 손들이 튀어나와서 민지를 잡아 끌기 시작했고 어디론가 빨려 들어가는 기분이었대. 그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 거울 속의 민지와 진짜 민지는 몸이 뒤바뀌게 되었고 가짜 민지는 그렇게 엘리베이터를 나갔고 진짜 민지는 그렇게 거울 속을 헤매고 있어. 목이 꺾인 마네킹을 본 적이 있어요? 내 친구가 학교 축제 준비 때문에 밤늦게까지 남아서 작업을 하고 있었대. 재료가 다 떨어져서 공포의 장소로 유명한 지하 창고로 가게 된 거지. 도구를 찾는데 구석에 사람 크기만한 마네킹 하나가 서 있었대.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목이 점점 뒤로 꺾이고 있었대. 완전히 돌아간 목으로 멀뚱히 친구를 쳐다보는데 정말 친구의 목을 꺾어버릴 것 같은 기세로 쳐다보는 것 같았대. 온몸에 소름이 돋은 친구는 곧바로 도망쳤고 선생님을 지하 창고로 다시 불러왔지만 그 마네킹은 사라지고 없었지. 선생님이 그러더래. 아마 예전에 행방불명된 너의 선배가 찾아온 것 같다고. 혼자 술 먹고 사진 막 찍지 마. 채은이가 술 먹고 혼자 사진 찍으러 갔는데 거기서 이상한 일을 겪었대. 새벽이라 가게엔 아무도 없고 부스 안에도 혼자 들어갔지. 그렇게 포즈를 취하고 사진을 찍었는데 뭔가 기분이 이상하더래. 약간 포토부스가 삐뚤어진 것처럼 느껴진다고 해야 하나? 알 수 없는 기분이었대. 찍힌 사진들을 자기 휴대폰이랑 비교하면서 보고 있는데 기계도 말을 잘 안 듣더라는 거야. 그때 갑자기 정전이 되면서 빨간 비상등이 들어왔어. 그때 빨갛게 비치는 거울 속을 보고 알았대. 아, 내 목이 삐뚤어져 있구나 하고 천장에 붙어서 귀신이 채은이의 목을 붙들고서 꺾어대고 있었다는 거야. 나 그래서 그 사진 봤다? 목이 정말 이상하게 돌아가 있고 귀신도 같이 찍혀 있었어. 폭군나무 아래를 조심하세요.
저희 동네 변두리에 곧 철거될 낡은 재개발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거기 복부집 기가 막힌 스팟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친구와 같이 분위기를 제대로 느끼기 위해서 출사를 나갔죠. 근데 좀 이상했어요. 분위기도 상당히 으시시하고 그땐 희한하게 벚꽃이 되게 붉은색처럼 보였거든요. 신나게 사진을 찍고 있는 친구에게 독사진을 찍어주겠다고 서보라고 했죠. 하필 또 이상한 사진이 찍혔어요. 귀신의 형태가 찍힌 심령 사진이었어요. 우린 소스라치게 놀랐죠. 정말 둘 다 같이 온몸에 소름이 돋아서 눈이 마주치자마자 바로 도망쳤어요. 그리곤 집에 돌아와서 사진을 정리하고 업로드한 걸 휴대폰으로 보는데 분명 심령 사진을 삭제했거든요. 더 이상한 사진들이 남아있었어요. 가지마다 붙어있는 사람들의 얼굴 수백 개가 주렁주렁 매달려서 저희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도대체 몇 개의 눈들이 저희를 보고 있는 건지 가늠할 수도 없었죠. 나중에 알아보니 그곳은 옛날에 전쟁으로 학살당한 사람들이 많이 묻혀있는 곳이라고 하더군요. 진실인지 거짓인지는 모르지만요. 내가 홀려도 단단히 홀렸나봐.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 새벽에 배달 대행을 하고 있었어. 늦은 시간이라 다리는 텅 비어 있었는데 난간 쪽에 웬 하얀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위험하게 멍하니 서 있더라고. 왜 저러나 하고 지나가는데 갑자기 내 옆에서 떡하니 서 있더라. 그러고는 저랑 눈 마주쳤죠. 이러더라고. 새벽이라 헛것이다 보인다 생각하고 눈을 질끈 감고 다시 봤더니 이번엔 여자가 위험하게 난간 뒤에 서서는 밑으로 쑥 없어지더라. 당장 내려서 다리 밑을 봤지만 빠진 흔적도 없고 그냥 조용했어. 내가 뭐에 홀렸나 보다 싶어서 다시 출발하는데 내 바로 뒤에 그 여자가 타고 있었어. 내가 멈추니까 살며시 내리더니 고개를 꺾으며 뭐라고 말을 하더라. 나 봤죠? 나랑 눈 마주쳤죠? 나 떨어지는 것도 봤죠? 다 봤죠? 이 여자를 내가 언제부터 태우고 다닌 거지? 친구가 천국에서 전화를 걸어준 걸까? 친한 친구인 가연이가 죽고 너무 슬퍼서 술을 마시고 펑펑 울고 있었어. 희귀병을 앓고 있었는데 이렇게 다 버릴 줄은 몰랐거든. 그 와중에 모르는 곳으로 전화가 왔어. 나는 얼떨결에 받아버렸지. 영상통화였고 나는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어. 가연이였거든. 죽은 가연이가 어떻게 전화를 걸었지? 꿈을 꾸고 있나? 가연이는 마치 사신들에게 둘러싸인 것처럼 보였고 나는 가연아 어디야? 가지마! 라고 소리쳤지. 그리곤 가연이가 말했어. 마지막으로 얼굴이 보고 싶었어. 고마웠어. 잘 지내. 그리곤 전화가 끊겼고 다시 전화를 걸기 위해 목록을 봤지만 어디에도 수신 기록이 없었지. 나는 하늘을 멍하니 쳐다보며 그렇게 가연이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어. 오래된 노래방에 다시는 안 갈 거야. 그날은 조용히 노래를 부르고 싶어서 오래된 코인 노래방에 갔어. 구석방에 들어가서 혼자 신나게 노래를 불렀지. 근데 갑자기 누가 문 밖에서 나를 쳐다보고 있는 거야. 화가 나서 문을 벌컥 열고 누구야? 라고 소리쳤는데 아무도 없었어. 복도에는 정적만이 가득했지. 나는 너무 무섭고 소름 돋아서 낙엽채비를 하려는데 창문에서 뭔가 소리가 나는 거야. 뒤를 돌아서 봤더니 기괴한 손이 튀어나와서는 창문을 긁기 시작하더라. 그리곤 귀신이 창문을 넘어서 나에게 다가왔어. 그 뒤로는 혼자서 노래방에 가질 못하겠어. 귀신 때문에 마음대로 똥도 못 누고 깡촌으로 MT를 왔다가 화장실을 갔는데 사람 환장하겠더라고. 그 와중에 뭐 누가 어깨를 잡아당기는 느낌이 들더니 뒤로 휘청 낮아빠질 뻔했어. 푸세식 변기에 귀신까지 있는 건가 싶어서 미칠 노릇이었지. 진짜 어떻게 해야 하나 한참을 고민하다가 스스슥 하는 소리가 나더니 여기저기서 머리카락이 튀어나오더라. 깜짝 놀라 도망치려는데 변기에서 귀신이 튀어나왔어. 진짜 옛날 귀신 아닌가 이거? 근데 또 무섭긴 더럽게 무서운 거야. 진짜 지릴 뻔했어. 온갖 욕을 하면서 나는 도망쳤지. 돌아가서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화장실에 관한 전설이 있긴 하더라고. 이딴 곳을 왜 온 거지? 귀신과 공부해본 적 있어? 혼자 조용히 공부를 하고 싶어서 동네 낡은 독서실에 갔어. 귀신이 나오기로 유명해서 아무도 안 오거든. 공부 중에 갑자기 지은이한테서 전화가 왔고 어차피 주변에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조용히 받았지. 근데 지은이가 야, 너 독서실 아니지? 엄청 시끄럽구만. 순 거짓말쟁이네 하면서 웃더라고. 빡쳐서 화내다가 순간 정말 어디선가 떠드는 소리가 나는 거야. 이게 어디서 나는 소린가 싶어서 찾으러 다녔지. 그 순간 천천히 전기가 나갔고 짜증도 나는데 무섭게 시작하더라고. 그리고 전기가 들어왔고 주변을 둘러보고 알았지. 여긴 진짜 귀신 독서실이구나. 그리고 귀신이 그러더라. 저기요, 개념이 없으신가? 좀 조용히 해주세요. 민폐 부부가 자꾸 찾아오는데 퇴치할 방법을 알려줘. 취업하면서 새로 이사를 했는데 옆방 사람들이 인사를 해주더라. 나는 좋은 곳에 이사 온 느낌이 들어서 안심이 되었지. 일을 마치고 밤에 슬슬 자려고 누웠더니 어디서 싸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옆방에 그 부부인가 싶어서 벽에 귀를 대보니까 접시 깨지는 소리에 부부싸움을 얼마나 심하게 하던지 사람 미치겠더라고. 다음날 관리인 아주머니한테 말하니까 총각, 거기는 빈집이야. 아이고 무서워라. 이러시더라고. 나도 너무 놀라서 내가 꿈을 꾼 건가 착각하게 될 정도였어. 오늘도 그 소리가 나려나 하고 긴장한 채 누워있는데 어디서 말 거는 소리가 나는 거야. 그 부부였어. 내 방 안에 떡하니 나타나서는 어제는 시끄러웠죠? 죄송해요. 귀신이 타고 있는 차라고? 친구가 500만 원에 세단을 샀다길래 저는 구라치지 말라고 했죠. 근데 진짜 타고 오는 거예요. 타라면서 부르는데 조수석에 창백한 여자가 앉아있어서 여친인가 싶었죠. 그래서 저는 뒷좌석에 탔어요. 야, 내가 네 택시 기사냐? 라고 화를 내길래 제가 우물쭈물하면서 아니 그 옆에 뭐? 왜? 라고 하길래 설마 귀신인가? 싸게 판 이유가 있구나 하고 저는 눈치를 채고 말았습니다. 차 안은 숨막히게 조용했죠. 친구는 기분이 상한 듯 했어요. 귀신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청 고민했어요. 이걸 말을 해야 하나? 근데 진짜 싸게 산 차인데. 그리고 식당에 도착했고 처음으로 여자가 움직였어요. 저희를 보기 시작했거든요. 너 진짜 저기 안 보여? 으악, 저 여자 뭐야? 그제서야 귀신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정말 놀라운 건 친구는 아직 잘 타고 다닌대요. 귀신 말곤 딱히 문제가 없다네요. 할머니는 우릴 죽이려고 한 게 아니야. 장을 보고 아들과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엄마가 오늘 저녁은 뭐라고 했지? 돈가스, 엄마 최고!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며 골목 사거리를 향해 걷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에게 밀쳐진 듯 저는 뒤로 확 넘어지게 되었어요. 그 바람에 아들인 우진이도 같이 넘어지게 되었죠.
급발진 사고였어요. 그대로 한 걸음만 더 갔다면, 내가 넘어지지 않았다면. 엄마, 괜찮아? 갑자기 왜 넘어진 거야? 아들이 물었어요. 저는 넘어진 게 아니라 밀려난 것이었어요. 저의 눈엔 보였거든요. 필사적으로 저를 살리기 위해 손을 뻗어 밀쳐내던 돌아가신 할머니의 모습이요. 할머니가 우리를 살려주셨어. 할머니 보고 싶다. 같이 돈가스 먹으면 좋을 텐데. 저는 그 자리에서 울 수밖에 없었어요. 마사지가 아니라 무당이 필요하겠는데요? 단골 손님이 마사지를 받으러 왔어. 오랜만이시네요. 이쪽으로 편하게 누우세요. 굉장히 피곤해 절어 계셨어. 마사지를 시작했는데 손끝에 닿는 감촉이 이상해. 근육이 뭉친 게 아니라 돌덩이를 만지는 느낌이었어. 요즘 많이 피곤하신가 봐요? 엊그제 장례식장을 다녀왔는데 그때부턴가 어깨가 끊어질 듯 아프나요. 누가 짓누르고 있는 것처럼요. 나는 안간힘을 써서 마사지를 했고 계속 서비스를 추가하시니 어쩔 수 없이 열심히 주물렀지. 체감상 1시간은 주물렀던 것 같아. 그리고 앉아있는 손님을 보고 깜짝 놀랐어. 거울 속에서 어깨 위에 창백한 여자아이가 올라타서는 손님을 흔들고 있는 거야. 여자아이는 신나는지 히히히 거리면서 웃기까지 했어. 병원을 가봐야 할까봐요. 이렇게 마사지를 길게 받았는데도 어깨가 너무 아프네. 여자아이는 손님의 말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었어. 아마 장례식장에서 붙어서 온 게 아닐까? 마사지를 받을 게 아니라 무당을 만나러 가셔야겠는데. 언제 오나 기다렸잖아요. 지원이가 긴 해외여행을 마치고 밤 비행기로 늦게 돌아왔대. 다녀왔습니다 하고 거실로 들어갔는데 거실 한가운데 웬 검은 그림자 3개가 나란히 서 있더래. 지원이는 귀신인지 도둑인지도 모르겠고 무서워서 무작정 방으로 도망쳐야겠다고 생각했다더라. 그렇게 천천히 발소리를 죽이며 자기 방으로 도망치는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대. 무서워서 그대로 얼어붙었지. 그 상황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저절로 TV가 켜지더니 그 그림자들의 정체가 드러난 거야. 도둑이 아니라 귀신들이었대. 깜짝 놀란 지원이는 그대로 엉덩방아를 찍고 그들 앞에 넘어져 버렸어. 귀신들은 피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왔어? 그러더래. 끔찍한 상황에 피곤까지 겹쳐서 지원이는 그대로 기절했어. 기절했는데? 어떡하지? 친구 얼굴이 왜 이러지? 주말을 맞아서 미뤄온 방 청소를 하고 있었어. 이래저래 책을 정리하다가 졸업앨범을 발견했지 뭐야. 추억에 잠겨 한 장씩 넘겨보는데 고등학교 때 제일 친했던 반장 지연이의 사진이 눈, 코, 입이 없이 달걀 귀신처럼 변해 있더라고. 나는 화들짝 놀래서 혹시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정말 오랜만에 집으로 연락을 했어. 어머니께서 받으시더라. 그리곤 말씀하셨어. 이게 몇 년 만이니 잘 지내지? 우리 지연이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 것 같아. 심장이 덜컹했고 나는 바로 택시를 타고서 지연이가 있는 병원으로 향했어. 졸업앨범을 껴안고 눈물을 흘리며 지연이가 있는 병실로 들어갔지. 각종 기계장치에 둘러싸여서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었어. 지연아, 나 왔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왜 더 빨리 알지 못할까 하는 자책감에 나는 알 수 없이 사과만 했어. 왔구나. 고마워. 지연이는 그대로 숨을 거뒀어. 의사가 와서 선고를 내렸고 나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홀린 듯이 졸업앨범을 펼쳐보았지. 아까 눈, 코, 입 없이 밋밋했던 지연이 얼굴은 다시 생기를 되찾아서 아주 예쁘게 웃고 있었어. 아마 마지막 인사를 하고 싶었던 거겠지. 뜨거워. 살려줘. 저는 지방으로 전근을 가게 되면서 깨끗한 신축 맨션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옆집 여자분이 예쁘시고 상냥하시더라고요. 끝방 할아버지와도 인사를 나누고 집도 깨끗하고 이웃들도 너무 좋아서 기쁜 마음으로 잠에 들었죠. 그날 밤 저는 매캐한 냄새와 뜨거운 열기 때문에 깜짝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서둘러 복도로 나가 도망치기 시작했죠. 다른 분들은 괜찮으신 건가 걱정이 됐습니다. 먼저 끝방의 할아버지를 데리고서 복도로 나오니 옆집 여자가 힘겹게 기어서 나오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벌떡 일어서서는 막 소리를 지르고 어쩔 줄 몰라더라고요. 그 순간 저의 몸에도 불길이 치솟더니 온몸이 뜨거워지면서 미친 듯이 자결하는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는 꿈에서 깼죠. 모든 게 꿈이었어요. 문제는 이 꿈을 벌써 일주일째 반복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일어날 일일까요? 아니면 이 맨션이 세워지기 전에 이미 있었던 일인 걸까요? 귀신은 실제로 있어. 무더운 여름에 학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지. 근데 반대편에 이상한 여자가 서 있는 거야. 찌는 더위에 긴팔 원피스, 게다가 맨발이잖아. 고개를 푹 숙이고서는 조금씩 움직였다가 다시 뒤로 갔다가 이상한 행동을 하더라. 미친 여자인가? 하고 나는 계속 쳐다봤어. 그때 여자가 나의 시선을 느꼈는지 갑자기 고개를 들고서는 나를 빤히 쳐다보는 거야. 진짜 무서웠어. 뭔가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지. 그리고는 두 팔을 벌리더니 신호가 바뀌자마자 나를 향해서 미친 듯이 뛰어오는 거야. 그리고 순식간에 나한테까지 와서는 히히히히 하고 웃었어. 나는 꺄! 하고 소리를 질렀고 다시 주위를 봤을 땐 귀신은 온데간데 없었지.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고 식은땀과 서늘한 한기만 남아있게 되었어. 나는 그 뒤로부터 귀신이 실제로 있다고 믿어. 할미가 사탕 하나 더 줄까? 골목길에서 친구들과 신나게 놀고 있었어요. 언니가 저희를 지켜봐주고 있었죠. 그런데 좁은 골목 어귀에서 처음 보는 할머니가 걸어 나왔어요. 주위를 살피더니 조심스레 저에게 다가와서는 할미가 사탕 하나 줄까? 하면서 알록달록한 사탕을 주셨죠. 저는 나중에 혼자 몰래 먹으려고 주머니 속에 꽁꽁 숨겼어요. 그리곤 이제 먹어야지 하고 주머니에서 꺼내려는 순간 언니가 어떻게 알았는지 야, 너 주머니에 있는 거 다 알아? 내놔.
빨리 안 내나? 하면서 무섭게 화를 내는 거예요. 저는 원래 가지고 있던 사탕까지 포함해서 전부 빼앗겨버렸어요. 너무 억울해서 엉엉 울기만 했죠. 언니는 얄밉게 자기 입안으로 사탕을 쏙 넣고서 맛있다. 사탕 많이 먹으면 있어거 하면서 되게 즐거워했어요. 그리고 몇 분 뒤 언니가 갑자기 목을 부여잡고서는 괴상한 소리를 내더니 결국 바닥에 쓰러져 버렸고 저는 경악하며 엄마 아빠를 불렀죠. 언니는 그대로 구급차에 실려서 병원에 갔어요. 정말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집에 조용히 남아있으라는 말에 혼자 길바닥에서 엉엉 울기만 했어요. 너무 놀랐고 슬펐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알고서 아까 그 할머니가 어디선가 나타나서는 아깝다. 너였어야 했는데. 못된 귀신아, 많이 아팠지? 부모님이 일주일간 해외여행을 가셔서 넓은 집에 혼자 남게 되었어. 밤이 되니까 혼자인 게 너무 무섭더라고. 게다가 이상한 일까지 벌어지기 시작했어. 밤 12시가 되니까 안방에서 우당탕탕 하는 소리까지 들리는 거야. 누가 뛰어다니듯이. 도둑인가 싶었지만 너무 무서워서 나는 확인해볼 엄두도 안 났고 그저 아침까지 버티기만 했어. 며칠째 꼭 12시만 되면 그 소리가 나니까 혹시 귀신이면 어쩌나 싶어서 귀신을 보는 친구를 불렀지. 어김없이 12시가 되니 우당탕탕 하는 소리가 났고 친구가 용기 있게 확인을 하러 갔지. 이제 문 연다? 야, 너도 같이 봐야지. 하는 말에 나는 도저히 무서워서 못 보겠다며 발을 동동 굴렀어.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지. 친구가 문을 쾅 하고 열었는데 뭔가 부딪히는 소리가 나는 거야. 남자 귀신이었어. 혼자 뛰어다니다 타이밍 좋게 열린 문에 얼굴을 부딪혔는지 코가 부어올라서 아프다고 징징거리더라. 귀신은 거의 울기 직전이었고 혼자 스르르 사라졌지. 그렇게 귀신은 퇴치되었어. 귀신도 어디 부딪히고 그러나가? 같이 그네 밀어주세요. 오랜만에 친구들과 모였는데 술을 엄청 마셔버린 거야. 꽐라가 돼서 혼자 집으로 가고 있는데 놀이터 옆을 지나가게 됐지. 그네가 혼자서 움직이더라고. 바람 때문인가 하는 생각에 멈춰서서 내가 마셔도 너무 많이 마셨구나. 진짜 정신 차리려는데 아까는 보이지도 않았던 모녀가 이 늦은 밤중에 그네를 밀면서 놀고 있는 거야. 그러다 내가 있는 걸 알아챘는지 엄마 같아 보이는 사람이 그네 미는 걸 멈추더니 나를 쳐다봤어. 우리 애랑 놀아주세요. 나는 홀린 듯이 그 둘에게 다가갔지. 안녕하세요. 맘에도 없는 인사를 하고 그네를 밀고 있는데 갑자기 아이의 얼굴이 너무 궁금한 거야. 고개를 푹 숙이고서는 절대 보여주지 않았거든. 억지로 보고 내서 깨달았지. 아, 진짜 귀신들이구나 하고 나는 비명을 질렀고 쓰러진 나에게 다가오는 그들을 보면서 그대로 기절하고 말았어. 갑자기 눈이 너무 부셔서 일어났더니 아침이었어. 게다가 공터더라. 밤에 무서운 기억이 떠올라서 주변을 보았지만 놀이터는 어디에도 없었지. 난 어디에서 뭘 본 거지? 다음엔 내가 죽는 거야? 친구들이랑 흉가 체험을 갔어. 낄낄거리면서 영상도 엄청 찍고 신나게 놀고서는 술을 마시러 갔어. 술집에서 찍은 영상을 확인하는데 동현이가 갑자기 충격에 휩싸이더니 사색이 된 얼굴로 그대로 뛰쳐나가더라. 우리는 영문을 몰랐지. 도대체 영상에서 뭘 봤길래? 그리고 다음날 동현이가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연락이 왔어. 우리는 너무 충격이었고 그딴 흉가 따위 가는 게 아니었다고 후회와 자책만 했지. 그리곤 태영이가 그 영상을 다시 보자고 했어. 거기에 이유가 있을 것 같다고 말이야. 이번엔 태영이가 동현이와 똑같이 엄청 무서워하면서 충격을 받더니 그대로 휴대폰을 떨어뜨리고서 멀리 도망치듯 달아나버렸어. 너무 순식간이고 놀란 나머지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지. 또 다음날 태영이가 죽었다는 연락이 왔어. 나는 다시 영상을 봤지. 이유를 모르겠어. 도대체 뭐 때문에 뭘 본 걸까? 왜 나에겐 보이지 않는 거지? 문제는 영상을 삭제해도 다시 나타나. 아무래도 다음 차례는 나겠지. 도대체 그들은 뭘 본 걸까? 검은 요괴를 조심해야 해. 대학교 동아리 선배와 주말을 맞아 등산을 갔는데 갑자기 비가 엄청 내리기 시작했어. 비를 피할 곳을 찾다가 나무로 된 낡은 대피소를 발견했지. 비는 밤새도록 그치지 않았고 우리는 서로 웅크린 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 빗소리만 울리는 고요한 산장 밖에서 갑자기 짐승이 그르르르 하고 오는 듯한 소리가 나는 거야. 나는 너무 놀라서 선배 밖에서 소리 못 들어. 순간 선배가 번개처럼 내 입을 막이면서 조용히 말했어. 쉿, 큰 소리를 내서는 안 돼. 들키면 끝장이야. 나는 공포에 질려 숨을 죽이고 있었고 밖에서 맴도는 그것이 산장을 부술 듯이 벽을 치는 거야. 너무 무서워서 엄마 하고 소리 지르면서 울고 싶었지만 선배는 여전히 굳은 표정으로 절대 소리를 내지 말라는 듯 고개를 가로저었지. 끔찍했던 밤이 지났고 비도 그쳤어. 아침 해가 떠오르기 시작한 거야. 그것은 자취를 감춘 듯 주변은 조용했고 우리는 안도했지. 산장에서 나오면서 선배에게 물었어. 그거 도대체 뭐였어요? 괴물? 귀신? 이 산에는 네 발로 기어다니는 검은 용괴가 있어. 큰 소리를 내는 사람의 영혼을 갉아먹고 사는 놈이지. 잘못했다간 우리 둘 다 영혼을 빼앗겼을 거야. 너 때문이야. 죽어. 운동부인 나는 대회가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3시간 정도 헬스장에서 빡세게 몸을 만들고선 집으로 갔지. 샤워하고 진짜 밥 먹을 기력도 없어서 그대로 누워서 기절하듯 잠이 들었는데 가뜩이 소변이 너무 마려워서 내 방에서 제일 가까운 부모님 방 화장실로 갔어. 볼일을 보고 나오는데 두 분은 무사히 잘 주무시고 계시더라고. 근데 문 앞에서 아빠와 닮은 모습을 한 도플갱어 같은 귀신이 서 있는 거야. 진짜 아빠는 침대에서 자고 있는데 말이지. 그 귀신은 씩 웃고서 몸을 바꿔야 해 라며 아빠에게 달려드는 걸 내가 안 돼! 라며 억지로 막아섰어. 그리곤 깼지. 꿈이었어.
불안한 마음에 나는 안방으로 향했어. 부모님은 편안히 주무시고 계셨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지. 피곤해서 그런가 이상한 꿈을 꿨다고 생각했어. 안심하고서는 나는 다시 잠을 청했어. 몇 분쯤 지났을까? 땅이 밑으로 쑥 꺼지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거야. 그대로 가위에 눌렸어. 꿈에서 본 녀석이 결국 다시 나타났어.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죽으라고. 죽어. 나를 마구 흔들어댔지. 몇 시간을 시달렸는지 모르겠어. 나는 아침에 어렵사리 깨어났고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어. 같이 놀자며? 놀아준다고 했잖아. 같이 놀아줘! 친구랑 집으로 걸어가는 길이었어. 가로등도 띄엄띄엄 있는 길에서 실없이 농담이나 하고 있었지. 근데 민우가 이야기를 하다 말고 캄캄한 산을 보면서 손을 흔들며 인사를 하는 거야. 너 뭐하냐? 아는 사람이야? 라고 물어보니까 히히덕대면서 웃더니 눈짓으로 저길 보라고 가리키더라고. 여기서 꽤나 떨어진 공동묘지에 희미하게 보이는데 웬 여자가 서서는 손을 흔들고 있더라고. 민우는 더 크게 인사를 했지. 안녕하세요. 같이 놀까요? 나는 미친놈인 줄 알고 야이 또라이인가? 빨리 가자. 좀 그런 거 하지 마. 어차피 멀리 있는데 뭐 귀신이든 뭐든 무슨 상관이야. 그렇게 좀 걷다 보니 슬슬 집에 가까워져 왔고 골목길에 모퉁이를 도는 순간 그 여자가 보였어. 아까 그 공동묘지의 여자였어. 분명히 그 여자가 어떻게 알고 여기까지 온 거야. 안녕? 같이 놀자. 같이 놀자! 같이 놀아줘! 같이 놀자! 우리는 온몸에 소름이 끼쳤고 뒤도 안 돌아보고 그대로 도망쳤어. 민호 자식이 그딴 짓만 하지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같이 놀자며? 놀아준다고 했잖아. 같이 놀아줘! 친구랑 집으로 걸어가는 길이었어. 가로등도 띄엄띄엄 있는 길에서 실없이 농담이나 하고 있었지. 근데 민우가 이야기를 하다 말고 캄캄한 산을 보면서 손을 흔들며 인사를 하는 거야. 너 뭐하냐? 아는 사람이야? 라고 물어보니까 히히덕대면서 웃더니 눈짓으로 저길 보라고 가리키더라고. 여기서 꽤나 떨어진 공동묘지에 희미하게 보이는데 웬 여자가 서서는 손을 흔들고 있더라고. 민우는 더 크게 인사를 했지. 안녕하세요. 같이 놀까요? 나는 미친놈인 줄 알고 야이 또라이인가? 빨리 가자. 좀 그런 거 하지 마. 어차피 멀리 있는데 뭐 귀신이든 뭐든 무슨 상관이야. 그렇게 좀 걷다 보니 슬슬 집에 가까워져 왔고 골목길에 모퉁이를 도는 순간 그 여자가 보였어. 아까 그 공동묘지의 여자였어. 분명히 그 여자가 어떻게 알고 여기까지 온 거야. 안녕? 같이 놀자. 같이 놀자! 같이 놀아줘! 같이 놀자! 우리는 온몸에 소름이 끼쳤고 뒤도 안 돌아보고 그대로 도망쳤어. 민호 자식이 그딴 짓만 하지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페모텔의 귀신들? 우린 흉가로 소문난 깊은 산속의 폐모텔로 담력 체험을 하러 왔어. 시륵 같은 어둠 속을 걸으며 식은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있었지. 하지만 아무 일도 없었고 꽤나 재밌었어. 그렇게 한 바퀴 돌고서 밖으로 나왔고 천천히 차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지. 도윤이가 갑자기 차키가 없어. 아까 주머니에서 폰 꺼낼 땐 거기서 떨어뜨렸나봐. 라고 하는 거야. 나는 다시 가볼 용기가 안 나서 미안하지만 혼자 다녀오라고 했어. 차에서 기다리겠다고 말이야. 그렇게 차에서 멍하니 기다리고 있는데 꽤 시간이 걸리더라고. 도윤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고 차키 찾았어. 돌아갈게. 라고 하는데 주변에 사람이 엄청 많은 것 같이 말소리가 들리는 거야. 야 빨리 뛰어 빨리. 뒤도 돌아보지 말고. 뭐? 왜? 잘 안 들린다. 뭐지 이 소리? 극도의 공포에 휩싸인 상태로 도윤이는 미친 듯이 달렸고 거의 구르듯이 건물 밖으로 빠져나왔어. 모텔 밖에 차에 가까스로 올라탔는데 다행이면서 이상한 건 귀신들이 건물 밖으로 나오지는 못하더라고. 무슨 결계라도 있는 듯이 말이야. 일제히 우리를 노려보는 귀신들의 모습은 절대 잊지 못할 거야. 미소녀 귀신 소환술에 성공했습니다만 친구가 아주 예쁜 목마를 부를 수 있다면서 소환술을 알려주었어. 반신반의하면서 나는 해보았지. 아주 기쁜 밤을 보낼 수 있을 거라던데 설마 진짜 이런 게 되겠어? 하며 잠에 들었지. 어느 순간 온몸이 마비되면서 꼼짝도 못할 가위에 눌리더라. 설마 진짠가? 싶은 마음에 가슴이 콩닥콩닥 거리기 시작했어. 달콤한 향기가 퍼지더니 정말 나타났어. 진짜 예쁜 미소녀 귀신이 목마가 나타난 거야. 귀신은 치명적인 미소를 지으면서 내 옆으로 앉더니 나를 왜 불렀어? 이렇게 예쁜 나랑 만나보고 싶었니? 무서우면서 야릇한 기분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 가위 눌림 때문에 몸도 내 말을 듣지 않았지. 유혹은 어찌나 해오는지. 그러다 있는 힘껏 가위를 깨고 벌떡 일어나서는 소리쳤어. 그만해요. 저 아직 동정이란 말이에요. 처음은 사랑하는 사람이랑 하고 싶단 말이에요. 으앙. 나의 순결 선언을 들은 귀신은 유혹하던 손길을 멈추고서 엄청 당황한 표정으로 나를 보더니 엉엉 우는 나의 모습이 가엽게 느껴졌는지 엄청 해맑게 웃어주기 시작하는 거야. 그 모습이 또 얼마나 예쁘던지. 귀여운 자식.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사랑 해야 해. 알겠지? 후후. 그렇게 귀신은 연기처럼 사라졌어. 뭔가 잘한 것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으면서도 오묘한 기분만 남아있게 되었어. 나랑 같이 가야지. 꿈에서 이상한 회색 손이 나타나서는 내 팔을 꽉 쥐고 어디론가 데리고 가는 거야. 그리곤 닫혀있는 베란다문에 머리를 꽁하고 부딪히고서는 어라? 뭐지? 하고 나서 눈을 떠보면 내 방 침대가 아니라 거실 바닥인 거야. 내가 몽유병이 있나 싶었지. 또 같은 꿈이었어. 누군가에게 손을 잡혀서 거실로 질질 끌려가는 꿈. 근데 평소와 좀 달랐어. 베란다문이 열려있더라고. 활짝 열려있어서 바람이 엄청 들어올 정도였지. 그때 처음으로 누가 나의 팔을 잡고서 그렇게 끌고 다녔는지 알게 됐어. 귀신이었어. 여자 귀신. 나는 꿈에서 깨려고 발을 동동 구르면서 안간힘을 썼지만 이상하게 꿈인 걸 아는데 눈이
눈이 안 떠지는 거야. 그렇게 베란다로 끌려갔고 그때 나는 눈을 떴어. 꿈이 아니었어. 모든 게 현실이었어. 귀신은 나를 밀쳐 떨어뜨리기 위해 말을 듣지 않는 나의 몸을 베란다 난간에까지 끌고 왔고 떨어지기 일보 직전 너 뭐해 임마? 형이 나타나서는 나를 구해줬어. 벌러덩 낮아빠진 나는 그제야 현실이 느껴지기 시작했고 무서워서 엄청 울었어. 형이 나를 위로해주면서 그 귀신의 비밀을 말해줬어. 너 왜 그래? 누나 말 잘 들어야지. 꿈에서 누나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산책을 하는데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였어. 나는 평소처럼 투닥거리면서 웃고 떠들었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상처럼 말이야. 근데 어느 순간부터 방금 전까지 해맑게 웃던 누나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푹 숙이고 걷더라. 누나 왜 그래? 하고 쳐다보는데 이상한 표정의 누나가 나를 빤히 쳐다보는 거야. 그때 알았지. 아, 이건 우리 누나가 아니구나. 귀신은 정체가 들통난 걸 눈치챘는지 두 눈을 희번득거리며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 그게 또 얼마나 무섭던지. 나는 소리를 지르며 녀석을 있는 힘껏 밀쳤어. 그리고는 잠시 나를 뚫어져라 쳐다보더니 입이 찢어질 듯 벌어졌고 그 안에는 짐승처럼 날카로운 이빨이 가득한 거야. 그리고 나를 통째로 씹어먹을 기세로 입을 쩍 벌리고선 달려드는데 살려달라고 온갖 비명을 질렀지. 정말 힘겹게 일어났는데 심장은 미친 듯이 두근대고 온몸이 땀으로 적셔져 있었어. 그리곤 지쳐서 다시 잠들었는데 몇 분 있다가 또 가위에 눌린 거야. 그리곤 눈을 떴어. 이 악몽에서 나는 벗어날 수 있을까? 삼촌은 나와 함께 가는 거야. 부모님의 맞벌이로 항상 학교를 마치면 나는 베프집에 갔어. 거기 삼촌이 맛있는 것도 자주 사주시고 되게 친절하셨지.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삼촌의 모습이 눈에 띄게 변하더라. 얼굴은 수척해지고 행동도 이상해지시더라고. 병원이나 이런저런 곳에 수소문해서 다 가봤지만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대. 결국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용하다는 무당을 찾아갔지. 삼촌을 지그시 보던 무당은 말했어. 어디서 이런 지독한 잡기를 달고 와서는 손쓸 방도가 없어. 어쩔 수가 없네. 그날 이후로 삼촌은 더욱더 이상해져 갔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면 좋냐면서 매일 화를 내거나 울면서 괴로움에 시달리셨지. 그러던 어느 날 삼촌이 감쪽같이 사라진 거야. 다 같이 온 동네 방네를 뒤졌어. 정말 미친 듯이 찾아다닌 것 같아. 그러다 순간 나는 직감적으로 설마 하는 느낌이 들었어. 설마 하는 그곳으로 누군가가 나를 부르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어. 그곳은 바로 옥상이었지. 삼촌은 옥상 끝에 걸터 앉아 허공을 보고 있었어. 삼촌! 하고 부르는 순간 나는 보고 말았어. 나는 바로 정신을 잃었고 삼촌은 그렇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 나를 잊지 말아줘. 회사 근처에 있는 낡은 폐건물 옥상에 올라가 한 대 피고 있었어. 멍하니 연기를 내뿜고 있는데 누군가의 강렬한 시선이 느껴지는 거야. 주위를 둘러봤더니 반대편 빌딩 옥상에 기괴한 몰골의 여자가 서서는 나를 노려보고 있었어. 그리곤 입을 달싹달싹 거리더니 나를 잊지 말아줘. 하고는 그대로 밑으로 쑥 떨어져 버렸어. 엄청난 소리와 함께 여자는 추락했고 나는 극도의 충격에 빠져 어쩔 줄 몰랐어. 그날 이후 웬만해선 담배를 끊으려 했는데 그게 또 잘 안 되더라. 피어오르는 담배 연기 사이로 또 그 여자가 나타났어. 나를 잊지 말아줘. 그 뒤로 담배를 완전히 끊었어. 근데 문제는 밖에서 길빵하는 사람을 만나도 그 여자가 나타난다는 거야. 내가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해답을 알려줘.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마. 번화가 뒷골목에 낡은 상가 건물을 아주 싸게 매입했어. 술집을 할 예정이었거든. 근데 전 주인이 신신당부하더라. 저기 복도 맨 끝에 있는 방은 절대 열어보지 마시오. 들어가려고 해도 하지 말고. 일단 찝찝하니까 아는 무당을 불렀지. 재련굿이든 뭐든 해주려나 했는데 점점 복도 맨 끝방에 다가갈수록 표정이 엄청 굳어지더라. 저 방은 안 돼.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절대 열면 안 돼. 절대 안 돼. 찝찝했지만 술집을 오픈한 결과 대박이 났어. 엄청난 대박이었지. 매일 돈을 끌어모으니까 이상하게 더 궁금해지더라. 저 방은 도대체 뭘까? 나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결국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리고 말았어. 수많은 부적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가운데 검은 귀신이 떡하니 나타나더라. 그리고 정신 차려보니 아무것도 없었어. 환각이었나? 내가 잘못 본 건가? 싶었지. 문제는 판도라의 방을 열어버린 이후로 거짓말처럼 손님이 끊겼고 쫄딱 망해버렸어. 빚만 무진장 늘어나 페인처럼 살아갔지. 버티다 못해 결국 건물을 싸게 팔았어. 저기 복도 맨 끝방은 절대 들어가지 마세요. 절대요. 절대. 내가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가 알아? 도진이랑 폐병원으로 담력 체험을 갔었어. 옥상에서 발을 헛디딘 바람에 도진이가 그대로 떨어졌지. 간발의 차이로 나는 도진이를 구하지 못했어. 경찰에게도 그렇게 진술했고 도진이는 식물인간이 되었고 나는 매일 병문안을 갔어. 어머니에게도 괜히 그런 곳에 같이 가서 정말 죄송하다고 연신 사과드렸지. 죄책감 가득한 표정으로 매일 그렇게 연기했어. 사실은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만 알고 있거든. 도진이 걔 어릴 때부터 나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알아? 야, 지금 어떤 기분이야? 이제 어떡하냐? 내가 이렇게 매일 찾아올 텐데. 생애 첫 초콜릿인데
우리 반에 음침한 오타쿠라고 해서 음오라는 별명의 여자애가 있었어. 걔 없을 때 내가 매일 신나게 까댔거든. 그 와중에 갑자기 반에 들어와서 음오야 안녕. 아 음오구나. 미안. 대충 분위기 보고 눈치를 챘는지 걔 표정이 아주 가관이었어. 열이 좀 많이 오른 듯한 느낌이었지.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 발렌타인데이인데 의리 초코만 가득 받고 좀 내상을 입었었지. 그 순간 전봇대 뒤에서 음오가 툭 튀어나와서는 나한테 초콜릿을 주는 거 있지? 나한테 주는 거야? 꺼림칙했지만 그래도 내심 기뻤어. 나를 좋아하고 있었나 보구나. 집으로 와서 좀 반성을 했지. 그렇게 뒤에서 욕하고 그러는 거 아니었는데 하고 말이야. 그리고 상자를 열었는데 머리카락만 가득했고 무슨 부적 같은 종이에 뒤에는 죽어 라고 쓰여 있었어. 다음날 헐레벌떡 학교로 들어와서는 음오를 기다렸지만 그 녀석은 오지 않았어. 어제 이후로 전학을 갔대. 그렇게 나에게 저주의 복수를 한 거였어. 그 이후로 나는 뒷담화 같은 거 절대 안 해. 평생의 트라우마야. 우물을 함부로 메워서는 안 돼. 할아버지는 은퇴하시고 조용히 농사나 지으시겠다며 땅을 사줬어. 친구인 기택 할아버지랑 말이야. 근데 그 땅 한가운데에는 귀신이 나온다는 흉흉한 소문이 나돌고 있는 낡은 도루물 하나가 있었어. 기택 할아버지는 그 우물을 왜인지 굉장히 싫어하셨어. 당장이라도 없애버려야 한다고 매일같이 말하셨대. 그렇게 참다 도저히 안 되셨는지 우물을 부수려고 하셨어. 우리 할아버지가 기택 할아버지를 말렸지. 함부로 건드리면 저주받는다고 말이야. 그 말에 조금은 움츠러드셨는지 화내면서 알겠다며 그만두셨대. 그리고 그렇게 일단락 되었지. 근데 그날 밤 거하게 취하신 기택 할아버지가 결국 몰래 그 우물에 가신 거야. 어디서 그렇게 체력이 났는지 한밤중에 흙을 퍼와서는 우물을 채워버렸다더라고. 아예 두꺼운 나무 뚜껑까지 준비해서는 완전히 봉인을 해버리셨대. 완성하시고선 낄낄거리며 웃으셨대. 술에 취해서, 기쁨에 취해서 말이야. 다음날 우리 할아버지는 밭에 나가셨고 우물을 보고 깜짝 놀라셨지. 문제는 그날 이후로 기택 할아버지는 완전히 행방불명 되셨어. 조끼만 덩그러니 우물가에 남겨져 있었대. 아무도 없는 홀에서. 시골의 음식점에서 알바할 때의 이야기야. 영업이 끝나고 혼자 마감 청소를 하고 있었지. 그런데 갑자기 저기요. 라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 나는 반사적으로 네? 하고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어. 환청이 다 들리고 지쳐있나 싶었지. 다음날도 평소와 같이 마감 청소를 하고 있었어. 근데 어제 일이 생각나서 괜히 무서운 거야. 역시나 또 들려왔어. 저기요. 하는 목소리가 말이야. 온몸에 소름이 돋아서 빗자루를 내던지고 점장님이 계신 주방으로 뛰쳐갔어. 점장님, 홀 청소하고 있는데 목소리가요. 침착하고 목소리가 왜? 저기요 하는 목소리가 들려요. 점장님은 내 이야기를 듣고 침울해지시더니 눈물을 살짝 흘리시더라. 예전에 단골 여자 손님 한 분이 계셨는데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적이 있어. 그것도 우리 가게로 오시다가 변을 당하고 말았지. 점장님은 홀로 나가시더니 다시 눈물을 흘리시며 회상을 하고 계신 듯했어. 나 한 번씩 대답하곤 해. 네, 손님 뭘로 드릴까요? 네, 거기서는 잘 지내시나요? 외롭지는 않으신가요? 하고 말이야. 저는 괜찮아요. 항상 감사합니다. 너는 10년 뒤에 죽는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0년이 지났어. 나는 20살이 되었지. 친할아버지는 60살에 죽게 될 것이라는 꿈을 꾸고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40살에 죽게 될 것이라는 꿈을 꾸고 돌아가셨어. 그리고 며칠 전 밤 자면서 끔찍한 악몽을 꾸었지. 가위까지 눌리면서 말이야. 귀신이 그러더라. 너는 30살에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이야. 거친 숨을 몰아쉬며 나는 벌떡 일어났고 10년밖에 남지 않았음을 깨달았지. 내 차례가 온 거야. 근데 문득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사진을 뒤졌어. 그래, 나는 알아버린 걸지도 몰라. 친할아버지, 아버지의 죽음에는 항상 어머니가 함께였어. 그 모든 죽음에 어머니가 옆에 있었어. 이제 나의 차례가 온 걸까? 이 끔찍한 사실을 내가 알아차려버린 걸 어머니가 모르게 해야 하는데 이미 늦어버린 걸까? 어머니가 미동도 없이 거실에 서서는 내 방을 바라보고 있었어. 모든 원흉에게서 나는 벗어날 수 있을까? 지은아, 어서 문 열어야지. 부모님이 여행을 가셔서 혼자 집을 보고 있었어. 늦은 밤까지 TV를 보는데 갑자기 현관문에서 노크 소리가 들리는 거야. 지은아, 아빠다. 문 열어야지. 이상했어. 두 분 다 여행을 가셨는데? 거기다 직접 여시면 될걸. 외눈구멍으로 밖을 내다봤어. 이상한 남자가 서 있었어. 내 이름은 또 어떻게 알았을까? 극도의 공포에 질렸지. 경찰을 부르려고 휴대폰을 들었는데 거실 쪽 창문에서 드르륵 하는 소리가 나는 거야. 불편하게 여기로 들어오게 하네. 나는 미친 듯이 비명을 질렀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일어났어. 꿈이었어. 정말 현실과도 너무 똑같아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지. 안도의 한숨을 쉬고 정신을 가다듬었어. 마침 목이 말라서 거실로 가서 물을 마셨지. 근데 때마침 노크 소리가 들리는 거야. 현관에서. 꿈과 같이. 데자뷰처럼 말이야. 지은아, 아빠다. 문 열어야지. 아, 창문. 예지몽일지도 모르는 생각에 나는 바로 거실로 달려갔어. 그리고 가까스로 창문을 잠궜지. 정말 내가 그 꿈을 꾸지 않았다면 지금쯤 난 어떻게 됐을까? 영혼 결혼식에 어서 오세요.
야간 경비 일을 할 때 이야기야. 부도가 나서 문을 닫은 낡은 폐 웨딩홀에서 경비를 돌았어. 근데 무서운 소문이 하나 있었지. 이곳에서 결혼식을 올리기로 한 예비 부부가 식장으로 오던 길에 교통사고로 즉사했다고. 그 부부가 정확히 밤 12시에 죽은 그날이 되면 이곳에 찾아온다고 말이야. 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지. 그렇게 12시가 되었고 소문의 그날이 되었어. 그렇게 순찰을 도는데 진짜 예식장 쪽에서 웅성웅성거리는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야. 에이 설마 하는 마음에 나는 살짝 문을 열어보았지. 소문은 사실이었어. 귀신이 된 예비 부부가 버진 로드를 걷고 있었어. 그들은 나의 시선을 느꼈는지 갑자기 뒤를 돌아보았어. 우리의 결혼을 축하해줘. 시끄러운 층간소음. 낡은 빌라에 5층으로 이사를 왔어. 반값이 매우 싸서 좋았지만 밤만 되면 이상한 소리가 자꾸 들리는 거야. 자려고 누우면 바로 위에서 우당탕탕하고 고양이인지 뭐가 다니는 소리가 나. 진짜 미치겠네. 나는 화가 나서 빗자루로 천장을 쳐대면서 조용히 좀 하라고 소리를 질렀어. 도저히 참다 못해서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었지. 아가씨, 5층이 꼭대기층이야. 옥상밖에 없는데?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 진짜 고양이나 큰 쥐가 사는 건가? 저 문 같은 건 도대체 뭘까? 나는 짜증도 나면서 궁금증도 커져갔어. 그날 밤 역시나 똑같이 우당탕탕하는 소리가 났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어. 용기를 내서 한번 봐야겠다 싶었지. 플래시를 켜고 빗자루를 쥐고 심호흡을 하고 있었지. 진짜 딱 확인만, 한 번 딱 확인하는 것뿐이야. 나는 그렇게 다짐했어. 고양이는 무슨 삐쩍 마르고 더러운 남자가 있었어. 이 남자 언제부터 여기 살기 시작한 걸까?